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필드 엔지니어링 그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인 이팩토리 지원 모듈 설비 가동 감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이팩토리 지원 모듈의 라인업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설비 가동 감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팩토리 지원 모듈은 현재 설비 가동 감시, 가드밴드 분석, 사업장비 인터페이스, 전표 출력, 변환점 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설비 가동 감시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가동 감시는 IoT화를 하기 위한 설비 가동 감시 지표 선출에 필요한 11가지 기능이 담겨있는 PLC GOT 프로젝트입니다. 11가지 지표는 여기 자료에 있는 기능이고요. 그냥 임의로 만든 기능이 아니라 설비의 관리, 보전, 개선에 대한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터넌스 관점에서 유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가지 기능 중 대시보드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설비 종합효율과 비가동 요소를 표시합니다. 왼쪽에는 아래부터 수율, 성능 가동률, 시간 가동률, 설비 종합효율이 표시됩니다. 수율은 전체 생산량 대비 정상 생산품의 비율을 의미하고, 성능 가동률은 특타임 대비 생산 비율, 그리고 시간 가동률은 전체 가동시간 대비 실제 생산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체에 합산하여 설비 종합효율을 가장 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실제 생산시간은 녹색 트러블 또는 메인터넌스 시간으로 인한 비가동 요소는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 품명과 품번, 현재 생산 수량 등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동 신호와 불량 신호를 매핑하는 것으로 모든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생산수 집계 화면입니다. 생산수 집계에는 생산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생산 내용과 품종별 생산 정보를 분리하여 표시하고, 과거의 생산 이력을 저장하여 다음 근무자가 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시간대별, 품종별, 생산 효율과 생산 트렌드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작업자가 노하우를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을 좀 더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화면도 있습니다. 바로 히스토그램 화면입니다. 히스토그램에는 평균 생산 개수라든지 원하는 능력 지수를 표시하고 싶은 데이터를 매핑하는 것으로 공정 능력 지수라는 표준값을 표시합니다. 히스토그램 화면을 활용한다면 작업자는 아래의 표 형태라면 현재 생산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계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동 상황 모니터입니다. 설비마다의 삼색등을 시간 그래프로 가시화한 화면입니다. 사실 현장에는 삼색등 뿐만 아니고 다른 색도 사용하고 있는 등 표시 내용이 각기 다를 수 있는데, 해당 화면은 램프의 색에 맞추어 매핑만 하면 적용할 수 있으며, 과거의 램프 그래프도 기록이 남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마지막 화면은 원단위 관리입니다. 전력량계의 데이터를 매핑하고 이를 생산수에 매핑하여 생산 개수 대비 전력이 어느 정도 낭비가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만 이때 전력량계의 전류, 전압의 데이터는 별도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테마는 보전입니다. 보전 테마의 첫 번째 화면은 실린더 사이클 계측 화면입니다. 실린더의 이름과 전진인지 후진인지를 나타내고 사이클 시간을 계측합니다. 평소의 사이클과 다른 시간이면 빨간 램프로 바뀝니다. 또한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앞으로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회귀 분석으로 보여줍니다. 유저는 어떤 실린더를 사용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실린더에 대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린더가 아닌 XY 테이블 등의 사이클 같은 설비의 사이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 징후 점검 및 정지 처리입니다. 일반적인 에러 조치 화면과 다른 부분은 이상이 발생하거나 점검할 때 작업자의 조치사항을 기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근무자의 설비 노하우를 다음 근무자뿐 아니라 미래의 작업자에게도 인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나 컴퓨터의 워드 파일로 저장하면 기존의 방식 대신 PLC의 저장 공간에 저장하여 IT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전의 마지막 화면은 센서값 모니터링입니다. 사이클 계측과 화면이 유사한데 사이클 계측과 마찬가지로 센서의 데이터가 평소와 다르면 빨간 램프로 바뀝니다. 또한 그래프도 회귀 분석으로 트렌드를 표시하는 것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개선입니다. 개선은 생산 설비의 공정 관리와 개선 포인트를 분석하기 위한 기능으로 첫 번째 화면은 설비 트러블 팔레트도입니다. 설비 트러블 팔레트도는 설비의 비가동했던 요인과 시간과 비율로 표시하여 그래프로 시각하여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비가동의 주요 원인을 특정할 수 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당일뿐 아니라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별 비가동 요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선의 두 번째는 X바-R 관리도입니다. 말이 다소 생소하여 어려울 수 있는데요. X바-R에서 X는 평균값, R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분간의 어떤 데이터의 평균값, 즉 X바를 그래프상의 한 점으로 표시합니다. R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동안의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한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때 축적된 X바의 데이터들을 통계적인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상하값을 만들 수 있고 빨간색 줄로 표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데이터가 발생 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는 임의적인 상하값을 만든 것이 아닌 수학적인 상하값과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분석 기법입니다. 다음은 로스 화면입니다. 설비 가동에 로스가 발생하는 요인을 특정할 때 보는 화면이며 각 로스별로 시간과 비율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빅토리 지원 모듈 설비 가동 시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한 활용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과자 소성기의 적용 예로 과자 소성기기는 소성기의 출구가 좁아지는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 출구가 좁아지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출구를 확인하려면 메인터넌스 시기에 장비를 다 해체해야만 했는데요. 이를 모두 엔지니어의 감에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빅토리 지원 모듈을 설치하고 소성기의 유압 공정에 실린더의 사이클 타임을 계측함으로써 기존의 사이클과 다름을 포착하여 알람을 보고 메인터넌스를 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은 RPLC 한 세트와 GOT가 전부였지만 기존의 설비는 그대로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메인터넌스 시기를 특정하여 세이브된 금액을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능을 몇 가지 예시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빅토리 지원 모듈 제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빅토리 지원 모듈은 먼저 프로젝트 파일과 데모 파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은 01, 데모 파일은 02가 있고요. 뒤에 버전이 붙습니다. 먼저 지원 모듈의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내부에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 그 다음에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에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펙트 지원 모듈에 GOT 작화, 그 다음에 웍스3 파일,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웍스3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원 모듈에 파일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펑션 블록, 그 다음에 라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ST나 아니면 다른 펑션 블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펑션 블록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봤던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펑션 블록입니다. 따라서 이걸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라이브 오퍼레이션에서 라이브를 등록하면 이렇게 파일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등록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엘리멘트 셀렉션에 이 라이브 부분에서 이 지원 모듈이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펑션 블록을 볼 수는 없고요. 펑션 블록은 잠금이 되어 있어서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GT 디자이너 3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T 디자이너 3는 이펙트 지원 모듈에 필요한 이 스크린과 그다음에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어 일본으로 써 있는데 영문, 일문, 중국어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펙트 지원 모듈은 이 웍스3 파일과 GT 디자인 파일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쪽에서 라벨을 변환을 하거나 바꿨다고 하면 이 글로벌 라벨 부분에서 임포트를 누르셔가지고 지원 모듈을 프로젝트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리소스가 이 GT 디자이너 3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펙토리 지원 모듈 설비 가동 감시의 대시보드 기능과 생산수 집계, 로스타임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GX 웍스 3와 GT 디자이너 3의 시뮬레이션 창을 열었는데요. 아까 있던 이펙트 지원 모듈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열어놨습니다. 이 두 가지 열어놨고요. 두 개는 현재 연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시보드와 생산수 집계 로스타임을 사용하려면 먼저 로스타임부터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로스타임 분석에 들어가서 이 투데이 토탈에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여기 시계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시계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 이름을 하나 적당한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스탑에서 런으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 하단에 버튼을 클릭해서 생산수 집계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품 타입을 설정을 할 건데요. 제품 타입 설정을 누르시고 먼저 프로젝트 넘버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1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멘트 부분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전 임의로 박스를 생산하는 설비라고 가정을 해서 이 코멘트를 박스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 하나가 생성되는데 기준 택타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0초마다 한 개의 제품이 생성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0이라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품 생산 계획 번호도 있을 텐데요. 제품 생산 계획 번호 부분도 임의의 숫자로 하나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이 다 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가 파란색 불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타임존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타임존은 바로 옆에 타임존 세팅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공장의 업무가 9시부터 6시에 끝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식사 시간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시간은 9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전 근무는 12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A라는 타임존은 9시부터 12시까지 타임존이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설정을 하면 12시부터 13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퍼레이션이 아닌 브레이크 타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C 구간은 오후 근무인데요. 13시부터 18시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1시간 일하고 10분 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2시간에 일하고 교대 근무로 1시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이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제품 카운팅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품 카운팅에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 프로젝트 등록 넘버를 1번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이 스위칭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까 제가 입력했던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3시 13분에 박스 1이라는 제품이 이제 계획되고 생산이 시작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시 오른쪽 위를 눌러서 대시보드 화면에 들어갑니다. 대시 부분의 화면에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품이 운영되고 택타임대로 한 개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설비 가동률 부분을 여기 왼쪽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시간 가동률, 그 다음에 택타임 대비 생산 가동률, 그 다음에 수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세 가지 곱한 것이 총 생산 OEE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눌러서 워링 레벨을 60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2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로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물론 이거는 이제 돌리다 보면 현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난 다음에 보게 되면 지금은 100%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이제 웍스3를 가지고 한번 동작을 시켜 볼 텐데요. 먼저 로드 시그널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 제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동 요소를 하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동 요소를 살게 되면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분홍색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하다가 안전문을 열었어요. 그만큼 이제 비가동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비가동 요인 여기다가 이름을 안전문 열림으로 바꿔놓고 하게 되면 안전문 열린 동안 이 실제 생산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 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뭐 안전문 말고도 이제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이를 둬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시킨 거고요. 이런 식으로 비가동 요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면 이 택타임에 따라서 30초마다 이 타겟 넘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시간 정도 지났으면 6개 제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산 아니기 때문에 이 생산 수율이나 가동 효율 부분이 0%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품이 하나 생산될 때마다 다음 같은 카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밑에 M1000번에 연결된 이 라벨 같은 경우는 생산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한번 살게 되면 제품이 하나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양품이 생산됐기 때문에 수율이 100%가 나오죠. 이렇게 양품을 2개 정도 제가 임의로 이렇게 생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현재 2개가 생산됐다고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불량품을 하나 생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 라벨은 해당 라벨에 해당이 되고요. 불량품 하나 생산하게 되면 이렇게 수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총 3개를 생산했는데 하나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품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이거에 맞게 이 가동 효율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을 계속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동 효율이 현저히 낮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수 집계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내가 얼마나 생산했고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저는 원래대로라면 택타임대로 30초대로 300초가 지나서 10개를 생산해야 되지만 현재 5개만 생산했고 그 중에 4개가 양품, 1개가 불량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생산을 집계하면은 제가 생산이 카운팅이 될 때마다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이 그래프로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는 타임존을 A랑 B밖에 안 둬서 A, B, C밖에 안 둬서 이 C 부분에 생산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이 부분이 이제 A부터 X까지 설정했다고 하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로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을 생산했는지 또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에 변종 변량을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변종 제품별로 이렇게 수율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팩토리 지원 모듈의 가동 상태 모니터링 셋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상태 모니터링은 이제 매니지먼트의 3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클릭해 보면 이 삼색 등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저희 신호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저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1초마다 그래프가 생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밸류 이 플롯 사이클은 유저의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빨리 돌고 리얼타임 모니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먼저 채널 1번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요. 채널 1번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1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여기에 맞는 이제 램프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색깔은 총 하나, 둘, 셋, 5개가 존재하고요. 먼저 맨 첫 번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1번 채널에 첫 번째 상태다 해서 00을 입력을 해서 라벨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다음같이 빨간색으로 여기가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초마다 한 칸씩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팅에서 1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1초로 안하고 한 30분 이렇게 해서 긴 시간을 가고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끄고 두 번째 상태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이 그때부터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색등의 IO를 여기다가 할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니까 상태 3번을 건드리고 이제 상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태 4번에 녹색이 표시가 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동 상태가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또 이제 삼색등이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를 현재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심플한 기능이지만 그만큼 효율이 높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펙토리 지원 모듈 설비 가동 감시의 실린더 감시입니다. 실린더 감시는 이 메인터넌스 첫 번째 부분인데요. 실린더 감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감시는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실린더를 감시할 것인지, 어떤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베이직 세팅에 들어가서 실린더의 이름을 써주세요. 굳이 사이클 타임을 재는데 실린더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품이 처음에 시작해서 제품 생산의 처음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재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 경우에는 이 사이클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첫 번째를 스타트, 엔드 이런 식으로 지으게 되면 됩니다. 저는 실린더 2개와 사이클 하나를 이렇게 등록을 임시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시간과 그 다음에 알람. 마스터 시간이 예를 들면 얘가 앞에서 뒤로 가는데 5000ms가 나오면 5000ms에서 몇 퍼센트일 때 첫 번째 알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람 이런 식으로 경고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래는 5000ml마다 앞뒤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그거에 대해서 한 20% 오버됐다. 그래서 6000초가 걸렸다면 경고를 뜨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현장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센서 타입 같은 경우도 양 끝단에 센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 센서가 있는 경우도 클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시 허가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모니터링 설정에서 모니터링도 어떤 것을 허가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허가를 눌러서 파란색 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한번 이 상태를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불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센서를 전진 부분에 닿았다고 생각하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부분이 켜졌다고 생각이 되어 있으면 여기 녹색, 파란색 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가 전진에 있던 실린더가 이제 후진을 하게 되면 이 전진에 있던 실린더가 꺼지고 그 다음에 후진하는 실린더가 켜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다시 후진했다고 뜨게 되고 그 시간이 여기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고 이제 레벨 1 경고, 레벨 2 경고를 아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만약에 레벨 1 경고가 되면 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레벨 2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진했던 게 다시 전진하게 되면 다시 후진했다가 전진한 이 시간만큼의 또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린더 말고도 사이클 처음에 제품이 들어왔을 때가 첫 번째 불이 켜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제품이 생산이 완료됐을 때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불을 켜게 되면 여기 들어온 숫자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숫자는 이제 제품이 하나가 생산되고 다른 신호가 다시 생산되는 신호가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제품이 들어가는 이 투입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린더 사이클 타임을 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실린더 사이클 타임은 이 시간만큼이 트렌드 그래프로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 실린더 1을 보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린더 시간이 하나하나 찍히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기록이 남아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하나 찍히게 되고 30개 정도 생성이 됐을 때, 그 뒤부터는 이 트렌드를 보고 어떻게 생산될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픽토리 지원 모듈 설비 가동 감시 센서값 모니터링 소개입니다. 센서값 모니터링은 메인턴스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센서값 모니터링을 들어가게 되면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세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센서의 값을 볼 것인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류값을 본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커런트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모니터링은 이렇게 모니터링 허가를 눌러서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니터를 디스플레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현재 아무 데이터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데요. 이 센서값 모니터링의 데이터는 ZR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ZR 0번이 이쪽, ZR2가 두 번째, ZR4가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두 영역마다 센서값이 고정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ZR 번지대를 0번이 아니고 100번이나 1000번으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랜덤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랜덤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와서 ZR 0번에 표시가 되고 이 데이터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전류값이 이 데이터가 아니겠죠. 따라서 스케일링 같은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스케일링은 아까 모니터링 세팅에서 하면 됩니다. 모니터링에서 중 이네이블로 허가를 해주시고 가장 큰 데이터가 5만이다 라고 하고 5만이 되면 1000으로 표시되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1000으로 스케일링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게 스케일링 하게 되면 모니터 세팅에서 아까는 32,036이 됐던 게 1000 이하에서 0에서 1000까지 사이로 이렇게 스케일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케일링 안 된 데이터, 현장에는 스케일링이 안 된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실린더 감시처럼 이 레벨을 설정해서 언제 데이터가 알람인지 경고인지 그 다음에 위험한 건지 어퍼 리미트, 로어 리미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트렌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렌드 그래프는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표시가 안 되는데, 설정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 수집을 시작할 거다, 그 다음에 고정주기 아니면 트리거가 있을 때마다 시동을 하던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주기로 사이클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을 시작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정주기마다 데이터가 수집돼서 이렇게 그래프가 변하게 됩니다. 아까 실린더 사이클 타임에서는 데이터 몇 개 없어서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데이터가 생기게 되면 이 예측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 점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값들이 이렇게 떼서 로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팩토리 지원 모듈 공정 능력 지수 히스토그램에 대해 소개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지원 모듈의 매니지먼트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히스토그램을 클릭하게 되면 설정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간단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은 어떠한 제품이 생산수라든지 아니면 전류값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균일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박스 1을 생산하니까 박스 1의 생산 수량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균일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1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파라미터의 첫 번째는 스탠다드 밸류는 보통 얼마에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 박스를 40개에서 50개 정도 항상 생산한다 하면 40에서 50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0개에서 100개 정도를 생산한다 하면 이렇게 100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집된 데이터가 범위가 평균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쓰면 되는데요. 저는 0개부터 100개까지 생산한다. 예를 들면 원래는 좁은 규모가 되지만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더리 데이터, 바운더리 값은 거기다가 어퍼 리미터와 로우 리미터를 거는 건데요. 저는 100보다는 조금 작은 80으로 하고, 맥스는 로우는 2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와이드는 히스토그램의 그래프가 몇 개당 한 개씩 오를 것인지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두 개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마다 한 칸이 올라가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만드는데 총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저는 10개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 CPU, CPK, CPL 같은 경우는 공정 능력 지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척도인데요. 일반적으로 1보다 이상이면 공정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이하일 때 알람이나 이런 것을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채널 허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허가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여기 허가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해당 내용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 건데요. 히스토그램에 들어갈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0부터 100까지 한 칸씩 증가하는 그런 로직인데요. 그래서 제품 하나 해당 데이터가 이 히스토그램의 데이터에 들어가도록 리얼타임 모드로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살게 되고, 이 제품 아까 여기 있던 데이터가 일로 하나가 들어가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신호가 한 개 켜지면 여기 데이터 한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한 스캔당 한 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펄스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제가 10개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개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데이터 수가 제가 이제 누를 때마다 한 개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들어왔으면 여기서 한번 이 지수를 한번 계산을 할 건데요. 여기 이 화살표 부분 두 가지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두 개당 이 한 칸이 증가하는데요. 제가 눌렀었던 타이밍일 때는 80 이상일 때가 3개 있었고, 그 다음에 한 68 정도가 하나 있었고, 68 정도 2개 있었고, 나머지는 1개씩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CPK나 공정 능력 지수를 한번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평가 지수가 안 좋게 나오는데요. 1 이하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야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게 산 모양으로 공정 능력 지수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항상 매일매일 균일한 데이터나 아니면 월마다 균일한 데이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0에서부터 1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아까 제가 바운더리를 20에서 8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20에서 노란색, 80에서 노란색 줄이 이렇게 그어져서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버튼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그때그때 제가 클릭을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동으로 이 PLC 레더에다가 구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팩토리 지원 모듈 설비 가동 감시 XBAR-RS에 대한 소개입니다. XBAR-RS 컨트롤 차트라고 불리는 분석은 이팩토리 지원 모듈의 임프루먼트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제가 채널 1번에 한번 이름과 설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커런트라는 데이터에 30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평균 데이터를 X바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30개 데이터의 분산값을 S라고 합니다. 만약에 R로 하게 되면 이 30개 데이터의 최대 최소의 차이를 R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30개마다 점이 하나 찍힙니다. 그래서 30개 평균 데이터 하나 찍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총 120개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설정은 이 그룹 세팅에 들어가셔서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기준점은 평균적으로 현재 데이터가 X바의 경우, 그러니까 평균 30개의 평균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2만이라고 설정한 거고요. 30개의 평균 S바가 이 만이라고 설정한 겁니다. 해당 데이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렇게 설정했는데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원모드 내에서 여기서 이제 자동 설정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여기서 됐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샘플링 트리거를 이렇게 이 레더로 작성해서 실행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생산 수집을 허가를 클릭을 하시고 이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위쪽 아래쪽 둘 다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수집된 데이터는 이 컨트롤 차트라는 부분에서 표시가 되는데요. 컨트롤 차트에 보시면 이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마다 이 점이 하나 찍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조금 너무 높게 X바를 2만으로 해서 너무 높게 잡았는데 한 여기서 같은 경우는 16,000 정도로 잡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로 이렇게 쭉 표시가 지그재그로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데이터에서 보면 여기 알람이 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시그마를 넘었다, 그 다음에 어퍼 리미트, 로우 리미트를 넘었다는 부분이 이렇게 알람으로 표시가 됩니다. 해당 알람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해서 이제 3시그마 이하의 값까지 알람을 띄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알람만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띄우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X바에서 디테일 쪽에 들어가게 되면 상세하게 현재 시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어떤 때 알람이 떴는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X바 RS 같은 경우는 이제 균일하게 온 데이터를 이렇게 컨트롤하기에, 관리하기에 좋은 기능이고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류값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류값 같은 걸 균일하게 관리하고 싶다, 컨트롤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전류값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센서의 값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펙토리 지원 모듈 설비 가동 감시 데모 소개입니다. 이펙토리 지원 모듈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들만으로는 아마 설정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B-C 전기에서는 샘플 풀 레더 프로그래밍을 해놔가지고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 샘플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이 샘플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해당 데이터로 보고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한번 샘플 데이터로 데모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 데모를 제가 실행을 시켰는데요. 데모를 실행하면 데모 프롬이 돌아가서 이렇게 대시보드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화면을 보게 되면 대시보드 화면 같은 경우 다음 같은 화면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수 집계 화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타임 세팅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는 아까랑 제가 이제 셋업할 때랑 다르게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 다른 화면 같은 경우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나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온 게 이상적인 형태이고요. 그 다음 다른 실린더 감시나 이런 데이터도 이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됐을 때 모습이 나올 것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펙토리 지원 모듈 설비 가동 감시가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펙토리 지원 모듈 제품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